고무원 사건 때도 정발음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있었죠. 방송이 끝나갈 무렵 지하철에서 찾은 USB를 분석하던 무진청 분석실에서 갑자기 정발음이 사라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방송국 밖에서 나오던 증거는 모두 정발음이 고무치에게 직접 전화로 내용을 전달했었는데요. 고무원의 인터뷰 영상이 복원된 이야기는 그곳에 있던 경찰이 연락을 취하는 모습이었죠. 그 결정적인 시각에 정발음의 행적이 슬그머니 묘연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6회 이전에 나왔던 사건들은 모두 정발음이 저지른 범행이었고, 그 프레데터의 정체를 뒤쫓던 성요한이 드디어 그 정체가 정발음이란 걸 알아챘다는 흐름의 뇌피소설인데요. 정발음이 만약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의 진범이라면 깨어난 뒤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까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여전히 본성을 숨기고 다시 경찰로 돌아가 살인을 계속할까? 지난주부터 정발음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성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었죠. 뇌피소설이 딱 맞았죠. 만약 살인이 계속된다면 정발음이라는 괴물에 대적할 유일한 천재 성요한이 죽은 마당에 누가 그걸 멈출까? 작가님들께서 범죄 드라마를 워낙 잘 쓰시다 보니 좋은 드라마가 많았잖아요. 연쇄 사건은 다음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사건이 중단되었을 때 왜 중단되었느냐도 중요한 개연성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현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여러 차례 충격적인 반전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고 있는 포인트였죠. 연쇄 사건이란 게 괴물의 성향을 가진 범인이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우스에서는 정말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뇌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기억상실, 정발음이 7대 죄악을 행하지 않는 자를 해치던 그 괴물이었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새로운 사건을 저지를 이유가 없어졌죠. 그렇게 정발음의 진짜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단테의 7대 죄악과 관련된 사건이 잠시 중단된다는 흐름의 개연성이 정확하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발음의 기억은 점차 돌아오는 중이었죠. 시체만 보고도 이 짓을 벌인 사이코패스가 어떤 생각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당시의 감정과 범인이 했던 행동까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뇌이식으로 인해 잠자고 있던 천재성이 발휘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원래 자신을 프레데터라고 여기며 그런 행위를 즐겨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마치 눈에 그리듯 볼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질문은 재훈이가 잘한 게 정발음이고 한서준의 아들이며 모든 사건의 진범이라면 성지은은 어떻게 성요한과 정발음을 바꿀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을 확인해보면 성요한이 95년 1월생, 그리고 정발음이 95년 5월생으로 25년 전 당시 만삭이었던 성지은의 아들이 성요한인 것, 그리고 27주였던 연구원 아내의 아들이 정발음인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설정 오류는 아니란 이야기인 거죠. 문제는 이름과 출생연도는 그대로 두고 성지은이 그 아기들을 바꿔치기 했느냐 하는 포인트인데, 그 수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7회에서 그럴 만한 동기가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성지은의 출산 장면이었죠. 정확히는 출산 당시에 꿈을 꾼 건데 막 출산한 아기를 한서준이 자기 2세라고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모습이 정말 소름 돋는 모습이긴 했어요. 성지은은 한서준을 마음 깊이 원망하는 만큼 진짜 한서준의 2세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방법을 통해 아기를 바꿔버린 것 같은데요. 그 모종의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아무래도 전두엽 이식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떠오르면 그것도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썸네일에 걸었던 초성을 풀어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이번 7회를 보고 정발음이 역시 괴물이었다고 느낀 그 포인트는 바로 기획 의도였습니다. 마우스의 기획 의도가 독특해서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사이코패스의 뇌는 인간의 뇌에 존재하는 미러 뉴런이 없어서 타인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또한 죄책감, 동정심, 측은지심, 후회 같은 감정 자체도 없다. 그래서 참회나 속죄 자체를 기대할 수가 없다. 피해자 유가족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평생을 단 1%의 후회나 죄책감 없이 편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유전자라니, 그 참을 수 없는 빡침, 느낌표 3개에서 이 드라마를 기획했다. 사이코패스들이 자기가 한 짓에 대해 심적 고통을 느끼고 반성하고 속죄하는 걸 보고 싶었다. 그것이 현실 불가능한 판타지일지라도. 그러니까 기억을 잃은 정발음은 정상인의 감정으로 이 연쇄 사건을 수사해 나갑니다. 정발음의 추리에 의하면 사이코패스에 의해 계속 사건이 벌어졌고 또 벌어질 예정이었죠. 그렇게 수사를 계속해가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 그리고 과거 프레데터가 남긴 아픔에 대해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프레데터에 대한 증오의 감정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
그 프레데터가 자기였다는 기억이 딱 돌아오는 거죠. 거기서 밀려드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끝없는 자괴감을 느끼는 과정이 바로 이 기획의도에 따른 스토리라인 같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리뷰를 쓰려고 다시 읽어보니 사이코패스의 뇌에는 미러 뉴런이 없어서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사이코패스가 반성하고 속죄하는 걸 보고 싶었다. 그것이 현실 불가능한 판타지일지라도. 이 단어를 보니까 이거 뇌이식설이 영 근거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할수록 더 모르겠는 작가님의 마음속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성녀 안의 아이를 기다려봅니다. 또 뵙죠.